오늘은 2022년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 당사 주가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사업구조 개편이었는데요. 일단 사업구조 개편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 내용들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주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사가 2022년까지 주로 하고 있던 사업은 방산 41%, 그다음에 항공엔진 21%,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다음에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파워 시스템, 그다음에 항공우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정밀기계와 하나 파워 시스템을 매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산업용 장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죠. 칩 마운터 요거하고 그다음에 어, 파워 시스템 요거 부분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처분 내용을 보면 하나 정밀기계를 5,250억에 매각을 하고요. 2023년 5월 말까지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 하나에 매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시스템 부분은 하나 파워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 회사를 파는 거죠. 2,100억에 8월 31일 날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상업 설비 상해 유한공사도 350억에 올해 5월까지 매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하면 약 7,700억에서 800억 정도 현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자회사인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요. 합병을 하면서도 현금 이출금은 없어서 요거는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 부분은 이제 하나가 갖고 있는 방산 부분, 뭐 예를 들면 유도 무기라던가 뭐 탄약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인수 금액은 약 8,520억 원이고요. 2022년 12월 29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8,520억은 나갈 돈이죠. 그리고 아까 들어올 돈은 약 7,700~800억 되고요. 금액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조선 인수가 비교적 비중이 컸는데요. 2022년 9월 26일 날 MOU가 체결됐고요.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였죠. MOU가 체결됐고 12월 15일 날 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납입일이 됩니다. 돈을 납입해야 되는데요. 일단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식이고 산업은행은 지분을 팔지 않았고 이대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억 주 가까이 주식을 신규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인수 금액은 2조 원을 대우조선에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주당 19,150원에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지분이 약 50%죠.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합치면 그러니까 인수 금액에서 최대주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수혈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수혈하면서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전체 2조 원 중에서 50%, 1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도 거기에 약 5천억 가까이 금액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하고 본 회사가 약 1조 5천억에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적 부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 시스템을 포함해서 약 1조 5천억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3월 말까지 납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제표는 현금은 약 1조 8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 방산 부분 인수와 하나 정밀 매각, 그 다음에 하나 파워 시스템 매각 등으로 요거는 퉁치는 거죠. 아까 7,800억하고 8,500억을 금액은 어느 정도 좀 맞춰 가겠죠. 큰 금액 차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결국은 대우조선 인수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지금 대우조선은 자기 자본이 9천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3자 배정으로서 2조 원을 수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적자가 또 지속된다 그러면 향후에도 추가 유상증자라던가 다양한 재무적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자기 자본 9천억에 한화가 2조 납입하죠. 그럼 약 2조 9천억에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일단 조선업종 자체가
올해 2023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투자했다면 이제 한화 쪽에서는 완전 바닥에서 주식을 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72,700원이고요. 시가총액 3조 6,800억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부 구간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구간인데 공시황을 보면 7월 29일 날 방산부분 합병 공시한 날이 요 날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거래량이 터진 거죠. 누가 봐도 와 이건 이때 사는구나, 사야 되는구나 하는 분위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상승은 그러니까 방산부분 합병이 주 원인이었다는 얘기고, 그 전에 오른 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7월 20일 날 이미 합병 조회 공시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시장에서 안 사람들이 미리 이때부터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 9월 26일 날 시장에서도 예상은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MOU 체결한 게 9월 26일이고요. 크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는 뭐 크게 볼 내용은 없고요. 2015년 6월에 삼성 테크윈이 하나로 매각이 됐죠. 이때만 보면 삼성은 굉장히 헐값에 판 거고 하나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서 회사를 키운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우조선도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급입니다. 2022년도 연간으로 외국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55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약 40만 주 순매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산 걸로 나옵니다. 매출과 이익입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매출하고 이익 그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사업 구조 개편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빼고 그냥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자료만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2023년도 매출액은 약 7조 9천억, 영업이익은 4,800억, 순이익은 약 2,900억 예상하고 있고요. 2,900억 정도 나오면 현재 기준으로 PER은 한 12배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0% 성장이 기대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대우조선 실적이 앞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현재 연결 대차 대조표만 보면 현금은 1조 8천억이고 유동자산은 4조 8천억, 그 비유동자산은 5조 3천억입니다. 부채는 총 7조 7천억으로 부채 비율은 약 185%고요. 자기자본은 4조 2천억으로 PBR은 0.88배 정도 됩니다. 지배구조도 이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는 한화죠. 33.95% 갖고 있고 특수관계 포함하면 33.98입니다. 네, 한화의 대주주는 김승현 회장이고요. 22.65%. 네, 그 재밌는 게 그 앞에 밑에 아들이 4.44% 갖고 있습니다. 또 김동원, 김동선 등 아들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1.67%는 갖고 있는데 주로 주요 승계자는 아마 김동관 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에너지가 9.7%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에너지의 50%를 김동관 아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림은 뻔하죠. 그죠? 그래서 뉴스에도 좀 언급이 됐고 조회 공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가 사업 재편을 넘어서 한화에너지로 승계 정점 찍는다. 이 이슈였고, 그래서 김동관, 한화에너지, 한화, 그다음에 한화에너스페이스 이렇게 지배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관심인 것 같고요. 뭐 방산부분 통합도 결국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뭐 주인공은 아니고, 그죠? 조연급이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2020년에 55% 올랐습니다. 시장이 20%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 산업이 주가가 동반 상승했고요. 실질적인 수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제 매출하고 이익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위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대우조선이 연결 대상 여부에 따라서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 2조 원이 수혈돼서 대우조선은 일단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이 만약 빠르게 흑자전에 성공한다면 당사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 아까 매각한 사업들이죠. 그런 것들은 일단 지주사 등으로 넘겼는데 당사는 방위 산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별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